새벽 5시 정각, 한지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일과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손목에 낡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5시였어요. 세면을 마치고 한복을 차려입은 한지윤은 거실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를 펜으로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온습도 확인, 녹음 장비 점검, 음반 정리 상태 확인.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한옥마당을 가로질러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스튜디오 문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음반들과 녹음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윤은 국악계에서 손꼽히는 명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연보다 기록 보존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 아카이브를 운영하며 잊혀져가는 소리들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오늘은 새로운 인턴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가온이라는 28세 여성이었어요. 이력서를 보니 음원 메타데이터 작업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지윤이 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온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한지윤은 가온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작업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한지윤은 가온을 스튜디오로 데려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음반들과 디지털 장비들을 소개했어요. 여기서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온습도는 항상 18도의 습도 45%를 유지해야 해요. 음반은 연도별, 장르별, 가수별로 분류하되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나눠야 합니다. 가온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한지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레이블링도 중요해요. 날짜, 시간, 작업자, 장비 상태까지 모든 걸 기록해야 합니다. 실수 하나가 몇십 년간의 작업을 망칠 수 있거든요. 가온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지윤은 찻잔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찻잔을 건네자 가온이 특이한 방식으로 받았어요. 검지와 약지로 찻잔 바닥을 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지윤이 깜짝 놀랐어요. 잔을 그런 식으로 받는 버릇이 있으시네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지윤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찻잔을 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이었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드시나요? 가족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한지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손녀가 떠올랐습니다. 5세 때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사라져버린 아이였어요. 가온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될까요? 한지윤이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오늘은 시설 둘러보시고 가세요. 가온이 일어서며 다시 인사했어요. 한지윤은 가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그 특별한 손 모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온이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윤은 첫 작업으로 1989년 라이브 테이프 분석을 맡겼어요. 아날로그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테이프는 30년도 더 된 녹음이에요.
음질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노이즈 제거와 함께 메타데이터를 정리해 주세요. 가온이 헤드폰을 끼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지우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슬쩍슬쩍 가온을 관찰했습니다. 이 시간쯤 지나자 가온이 한지윤을 불렀어요. 선생님,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한지윤이 다가가자 가온이 파형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3분 27초 지점에서 미세한 음정 변화가 있어요. 연주자가 실수한 건지 의도한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한지윤이 헤드폰을 받아 들어봤어요. 정말로 아주 미세한 삑사리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못 들을 만큼 작은 차이였어요. 어떻게 이걸 알아챘죠? 귀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작은 소리 차이도 잘 들려서요. 한지윤이 놀라며 다시 들어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공연 녹음이었는데 그때 실제로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당시 무대에 있던 극소수뿐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귀를 가지셨네요. 음악 전공이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가온이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한지우는 가온의 작업 방식을 유심히 봤어요. 매우 꼼꼼하고 정확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메타데이터를 정리해 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지윤이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가온이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한지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온이 흥얼거리는 선율이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신하위 자장가의 변주곡이었어요. 그것도 한지윤이 돌아가신 딸에게 불러주던 특별한 버전이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가온이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노래요? 제가 노래했나요? 지금 흥얼거리신 선율 말이에요. 아,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예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지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자장가는 자신이 직접 만든 변주였거든요. 딸과 손녀에게만 불러준 특별한 노래였어요. 혹시 5살 이전 기억이 있으세요? 없어요. 고아원에 온 게 5살 때부터니까 그 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한지윤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너무 성급한 생각이었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도 가온은 완벽하게 작업을 해냈어요. 미세한 음정 변화까지 모두 찾아내며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완성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한지윤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훌륭한 작업이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아카이브 정리를 맡겨도 될 것 같네요. 가온이 고맙다며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가온의 뒷모습을 보며 한지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청음 능력과 자장가, 그리고 찻잔 드는 습관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가온이 무거운 음반 상자를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상자에서 음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가온이 황급히 음반들을 주워 담았어요. 한지윤이 도와주려고 다가가는데 가온의 오른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반달 모양의 작은 흉터였어요. 한지윤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 전 손녀의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였어요. 손목에 상처가 있네요. 가온이 소매를 내리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 다친 거예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 안 나요. 한지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고아원에 언제 들어가셨다고 했죠? 1999년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7월 15일이라고 들었어요. 한지윤이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손녀가 사라진 날이 바로 1999년 7월 14일이었어요. 하루 차이였습니다. 가온이 음반 정리를 마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지윤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한지윤은 가온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고아원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원장 선생님은 항상 가족 이야기를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 마음만 아프게 한다고요. 한지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방침이 이해는 되지만 아쉬웠습니다. 오후에 한지윤은 서재에 들어가서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전 가족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어린 손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5세 때 손녀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목의 반달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온의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한지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가 바로 코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잘못된 희망일 수도 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가온이 퇴근 인사를 하러 왔을 때 한지윤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고했어요. 내일도 잘 부탁해요. 가온이 나간 후 한지윤은 다시 사진 상자를 뒤졌어요. 손녀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확실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한지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희망이 너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틀렸다면 또다시 절망해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어요. 한지윤은 가온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카이브 사업을 소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찬장에는 재단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상무가 한지윤을 맞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모님, 오늘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몸에 좋은 홍삼 진액도 있고요. 김상무는 재단 실무를 담당하는 한지윤의 조카 사위였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재단의 자금과 지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지윤과 가온이 자리에 앉자 김상무가 친히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전복죽과 함께 홍삼 진액이 담긴 작은 병이 있었습니다. 고모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홍삼 진액 드시고 전복죽도 드세요. 한지윤이 홍삼 진액 뚜껑을 열려는데 가온이 갑자기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혹시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혈압약하고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어요. 왜요? 가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홍삼은 혈액순환 개선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지윤이 놀라며 홍삼 진액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고아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요. 김상무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가온이 설명했어요. 홍삼과 혈액순환 개선제를 함께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김상무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런가요? 몰랐네요. 그럼 다른 음식을 가져다 드릴게요. 한지우는 가온의 재빠른 판단에 감탄했어요. 만약 가온이 막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위험을 피했네요. 다행히 알아차려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약물 복용할 때 조심하세요. 만찬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한지우는 가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한지우는 가온의 따뜻한 마음씨에 더욱 감동했어요. 혈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상무의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홍삼 진액을 준비한 사람이 김상무였는데 약물 상호작용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집에 돌아온 한지우는 김상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평소에도 재단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며 영향력을 늘리려 했었습니다.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가온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한지우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한지우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30년 전 녹음된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라벨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미미의 노래 1999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미는 잃어버린 손녀의 애칭이었어요. 한지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녀가 사라지기 한 달 전에 녹음한 테이프였어요. 당시 5세였던 손녀가 자장가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어있을 거였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어려워요. 천천히 해. 미미야, 박자 맞춰서. 30년 전 자신의 목소리와 손녀의 목소리였어요. 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가온이 작업실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한지훈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 오래된 녹음을 듣고 있었어요. 가온이 다가와서 카세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린아이가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온이 자연스럽게 그 자장가의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테이프에서 아이가 틀리는 부분에서는 가온도 똑같이 꼬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지훈이 숨을 멈췄어요. 30년 전 그 특별한 자장가의 박자와 실수하는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뿐이었거든요.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가온이 중얼거렸어요. 정말요? 어떤 부분이 익숙하세요? 박자가 꼬이는 부분요. 3박자에서 4박자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항상 헷갈리죠. 한지훈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가온이 말한 부분이 정확히 테이프 속 아이가 실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가온이 조금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어요. 테이프와 똑같은 선율이었습니다. 심지어 실수하는 부분까지 똑같았어요. 한지윤이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를 멈췄어요. 어떻게 이 노래를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자꾸 맴도는 멜로디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한지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특별한 자장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없었습니다. 특히 그 미세한 박자 변화와 실수 부분까지 기억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가온 씨, 혹시 어릴 때 미미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 있나요? 가온이 깜짝 놀라며 한지윤을 바라봤어요. 미미요?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요. 가온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 오기 전 기억이 없어서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 미미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한지윤의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윤은 오랫동안 신뢰해온 정태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태호는 지역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지윤의 아카이브 사업도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급한 상담이 있어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예요. 다음 날 한지윤은 정태호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30년간 품어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잃어버린 손녀와 서가온의 놀라운 유사점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정태호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법적으로 DNA 샘플을 얻을 방법을 찾아봐야죠.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컵 같은 걸로요.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손녀라면 상속이나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태호는 신탁과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어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특히 재단 운영진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세요. 한지윤이 김상무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단 기록들을 안전하게 백업해 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 누군가 조작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태호의 조언을 듣고 한지윤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아카이브의 모든 기록과 재단 관련 문서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출입 기록, 작업 로그, 회계 장부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온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가온이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 한지윤은 가온이 사용한 컵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DNA 검사용 샘플이었습니다. 정태호에게 컵을 전달하며 한지윤이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한지윤은 그 일주일이 평생 같았어요. 30년 만에 찾을 수도 있는 손녀를 생각하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컸어요. 가온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지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꼼꼼한 작업 태도를 보며 한지윤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이미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30년간의 그리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DN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김상무가 한지윤을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서가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지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문제요? 김상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노인들 상대로 사기를 친 기록이 있습니다. 한지윤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서가온이라는 이름으로 된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가온 씨 이야기예요. 이름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사진은 없지만 신분증 번호도 맞고요. 한지윤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가온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 진실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혹시 재단 자금을 노린 게 아닐까요? 고모님께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돈을 빼돌리려는 게 아닐지요. 김상무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한지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이미 이사회에도 보고했어요.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지윤이 당황했어요. 아직 확인도 하지 않은 일을 벌써 이사회에 보고했다니요. 그날 오후 재단 이사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가온의 고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지윤은 혼란스러웠어요. DNA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온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가온에 대한 악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음악재단에서 일하는 서가온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전과자래요. 이런 내용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어요. 한지윤이 그 글들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일로 가온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였어요. 가온도 그 글들을 봤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한지윤이 가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참아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재단 이사들의 압박이 거세졌고 가온의 고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상무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고모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재단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요. 한지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태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DNA 결과를 재촉했습니다. 변호사님, 결과가 나왔나요? 급한 상황이에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지윤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였습니다. 8장 증인의 귀환.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78세의 박노인이었습니다. 30년 전 한지윤과 함께 무대에 섰던 옛 반주자였어요. 지윤아, 오랜만이구나.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어르신, 어쩐 일로 오셨어요?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다. 내가 새로 들인 아이가 사기꾼이라는 소리 말이야.
한지윤이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노인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아이 어디 있나? 한번 보자. 가온이 작업실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박노인이 가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이야, 노래 한번 불러보렴. 가온이 당황해하자 한지윤이 설명했어요. 박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과 인연이 깊으세요. 가온이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박노인이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자장가 변주는 너희 집 미미만 알던 노래잖아. 한지윤이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뭐라고 하셨어요? 30년 전 미미가 부르던 그 특별한 변주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미미에게만 가르쳐 준 노래 아니냐? 박노인이 가온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이 아이 손목에 흉터도 있고 말이야. 미미가 어릴 때 다친 그 자리하고 똑같아. 한지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노인은 30년 전 그 자장가를 함께 연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특별한 변주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증인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확실하세요. 내가 30년간 음악을 해온 사람이야. 이런 걸 헷갈릴 리 있겠나? 박노인이 가온에게 물었어요. 아이야, 혹시 미미라는 이름 기억나지 않나? 가온이 머리를 쥐어짜며 대답했어요. 가끔 꿈에서 들어요. 누군가 미미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요. 박노인이 한지윤을 바라봤어요. 지윤아, 이 아이가 미미야. 내가 장담한다. 한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정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입니다. 친손녀가 확실해요. 한지윤이 전화를 끊고 가온을 바라봤어요. 박노인의 증언과 DNA 결과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가온아, 아니 미미야. 한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30년 만이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가온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어릴 때 기억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옥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 할머니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었던 기억들이요. 박노인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 사기꾼 소리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9장 DNA와 진료 기록. 박노인의 증언과 DNA 결과로 가온이 미미라는 확신을 얻었지만 한지윤은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기로 했어요. 김상무가 퍼뜨린 사기전과 소문을 완전히 반박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태호 변호사와 함께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1999년 당시 원장이었던 분은 은퇴했지만 다행히 생존해 계셨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원장이었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7월 15일 아침에 경찰서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정태호가 원본 수기 대장을 요청했어요. 당시 기록이 남아 있나요? 네, 모든 걸 수기로 적어놨어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서요. 낡은 수기 대장을 펼쳐보니 1999년 7월 15일 기록이 있었어요. 서가온 추정 5세 여아, 버스 터미널 근처 발견. 인형 미미 소지.
오른쪽 손목 반달형 흉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윤이 숨을 멈췄어요. 인형 미미는 30년 전 손녀가 가장 아끼던 인형 이름이었거든요. 그 인형 아직 있나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버리지 말라고 해서요. 창고에서 찾은 낡은 인형을 보자 한지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미미가 가지고 놀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의료 기록도 있나요? 네, 입원했을 때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손목 흉터에 대한 상세한 소견이 있었어요. 3도 화상으로 추정되는 반달형 흉터, 3-4세경 발생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윤이 가지고 온 30년 전 의료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정태호가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복사해 갔습니다. 이제 김상무가 제시한 전과 기록이 조작된 걸 입증해야겠네요.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본 문서의 작성 경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면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며칠 후 정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상무가 제시한 전과 기록이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기록을 가온 씨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한지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요? 문서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최근에 편집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원본과 편집본의 생성 날짜가 다르거든요. 정태호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조작 문서를 만든 컴퓨터의 IP 주소를 추적했는데 김상무 사무실에서 작업한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상무가 의도적으로 가온을 모함한 거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 재단 지분 문제 때문일 겁니다. 가온 씨가 정말 손녀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니까요. 한지윤은 김상무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혀야죠.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김상무의 조작 행위를 폭로해야 합니다. 한지윤이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가온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10장 한밤의 공방, 사실과 프레이밍. 그날 밤 김상무는 지역 신문사 기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가온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목은 전통음악재단에 스며든 사기꾼으로 하면 어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사 초안을 보여줬어요.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갈 예정입니다. 김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기사가 나가면 가온은 더 이상 재단에서 버틸 수 없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정태호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상무의 문서 조작 경위를 추적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와 함께 김상무 사무실 컴퓨터의 작업 기록을 분석했어요. 언제 어떤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되었는지 모든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전과 기록 파일을 만들었네요.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는 언제인가요? 5년 전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건의 기록이었는데 이름만 서가온으로 바꾼 거였어요. 정태호가 조작의 전 과정을 증거로 확보했어요. 어떤 파일에서 어떤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지까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도 나왔나요?
네, 김상무 사무실 컴퓨터에서 작업한 게 확실해요. 심지어 그의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였고요. 한편 재단 사무국장 오해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김상무 편을 들었지만 점점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란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김상무가 보낸 메일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가온을 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증거는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메신저 대화가 결정적이었어요. 오해란이 모든 메일과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새벽에 정태호가 한지훈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김상무의 문서 조작 증거, 오해란 사무국장의 메일 기록, 그리고 고아원 원본 기록까지 모든 게 준비됐어요. 한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온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공개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김상무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 신문 기사가 나가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과 정태호는 밤새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손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11장 공개 청문 재단 이사회 대면. 다음 날 오전 재단 이사회가 열렸어요. 김상무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서가온의 고용계약 즉시 해지와 재단 지분 구조 조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김상무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선 서가온의 전과 기록을 보시죠. 김상무가 조작된 문서를 배포했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용한 것 자체가 재단의 큰 손실이에요. 한 이사가 말했어요. 이때 한지훈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반박할 증거들이 있어요. 한지훈이 정태호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정태호가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우선 이 전과 기록이 완전한 조작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정태호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시했어요. 이 문서는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만들어졌어요. 원본은 전혀 다른 사건의 기록이었고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김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 작업을 한 컴퓨터는 김상무 사무실의 것이었어요. IP 주소 추적 결과입니다. 증거 자료를 보자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지훈이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서가온은 제 잃어버린 손녀입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이예요. 박노인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30년 전 미미가 부르던 자장가를 그 아이가 똑같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변주는 세상에 몇 명만 아는 노래입니다. 한지훈이 고아원 원본 기록을 제시했어요. 발견 날짜, 장소, 소지품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인형 미미까지 그대로 있었고요. 이사들이 놀라며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지훈이 봉투를 열었어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서가온은 제 친손녀가 확실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사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오해란 사무국장이 일어섰어요.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오해란이 준비한 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김상무가 저에게 보낸 지시사항들이에요. 가온 씨를 모함하라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특히 증거는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메신저가 결정적이었어요. 김상무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의 조작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김상무의 직무정지와 형사고발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서가온에 대한 모든 의혹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어요. 한지윤이 회의실을 나서며 가온을 찾았어요. 모든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12장 붕괴와 추락. 회의가 끝나고 한지윤은 가온을 조용한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가온아, 아니 미미야.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어. 가온이 차분히 들었어요. 한지윤이 30년 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999년 7월 14일 버스 터미널에서 내가 사라졌어.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말이야. 가온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30년간 널 찾아 헤맸어. 경찰서, 고아원, 입양기관까지 모든 곳을 다녔지. 한지윤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찻잔을 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느꼈어. 우리 미미가 돌아왔다고. 가온도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99.9% 일치야. 넌 내 손녀가 맞아.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 미미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미미야. 한지윤이 가온을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상무는 사무실에서 결국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조작이 들통난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김상무의 직무정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어요. 형사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서 조작,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차가운 선언이었어요. 김상무가 재단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떠났어요. 탐욕이 부른 파멸이었습니다. 오해란 사무국장은 양심선언 이후 홀가분한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온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역 신문사에서는 진실이 밝혀지자 기사를 취소했어요. 대신 30년 만에 찾은 할머니와 손녀라는 훈훈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왔던 악성 글들도 모두 삭제됐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가온을 위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박노인이 한지윤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 정태호 변호사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고 알려줬어요. 이제 상속이나 재산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서류가 정리됐어요. 한지윤과 가온은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서로에게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13장 고백의 자리 한옥 대청마루. 그날 저녁 한지윤과 가온은
한옥 대청마루에 앉았어요. 초가을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한 대화 시간이었어요. 미미야, 할머니가 30년 전 그날 일을 말해줄게. 한지윤이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날 버스 터미널에서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 내가 의자에 앉아서 인형 미미와 놀고 있었는데 가온이 조용히 들었어요. 5분도 안 돼서 나왔는데 내가 없어진 거야.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못 봤다고 하고. 한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내 손을 놓친 게 평생의 후회야. 단 5분도 떨어져 있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온이 한지윤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가온이 차분히 말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한지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뭘 기억하는데?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누방울도 날리고 있었고요. 30년 만에 그날의 기억 조각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인형 미미를 꼭 안고 풍선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잃었어요. 가온의 목소리에 어린아이 같은 떨림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울면서 할머니를 찾아다녔는데 점점 더 멀어졌어요. 한지윤이 가온을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5살짜리가 혼자서. 그래도 인형 미미가 있어서 덜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만져주신 인형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미야, 할머니가 30년간 널 찾으며 살아왔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저도 할머니 기억이 있었어요. 자장가 소리하고 따뜻한 품이요. 가온이 자연스럽게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한지윤도 함께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부르는 할머니와 손녀의 자장가였어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시나위 자장가의 특별한 변주곡이 한옥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한지윤이 가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저도 어디 안 갈게요. 그날 밤 가온은 처음으로 한옥에서 잤어요.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평생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한지윤도 30년 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잃어버린 손녀가 돌아왔으니까요. 14장. 새로운 약속. 기록이 지키는 사랑. 며칠 후 한지윤은 재단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향후 아카이브 운영 방식과 상속 구조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음악 아카이브는 공익재단 소유로 운영됩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겠어요. 이사들이 놀라며 들었어요. 제 개인 지분은 일부만 가온이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실종 가족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한지윤의 결정에 이사들이 감탄했어요. 30년간 가족을 찾아 헤맨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온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뜻에 따라서 저도 제안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가온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실종 가족 음성 복원 프로젝트예요. 오래된 테이프나 녹음 파일을 디지털로 복원해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었어요. AI 기술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음질을 개선해서 선명한 음성으로 복원할 수 있어요. 한지윤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DNA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실종자 가족 찾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훌륭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할머니께서는 음악적 자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태호 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보고했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공익재단 전환도 문제없고 기금 설립도 승인됐어요. 한지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노인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나도 옛날 음악 복원 작업에 도움을 주고 싶구나. 경험이 많으니까. 오해란 사무국장이 사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실종 가족들과의 상담과 접수는 제가 맡겠어요. 모든 계획이 체계적으로 잡혀갔어요. 한지훈과 가온이 겪은 30년간의 아픔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차례야. 한지윤이 가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기록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으니까 기록으로 다른 가족들도 도와드려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간의 이별이 더 큰 사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전주 한벽당에서 특별 공연이 열렸어요. 30년 만의 재회, 할머니와 손녀의 음악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실종 가족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공연이기도 했어요. 공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지윤과 가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응원차 찾아온 거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지윤과 가온이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긴장되지 않아, 미미야. 조금 떨려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건 처음이에요. 한지윤이 가온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우리 노래만 생각해. 30년 전 그 자장가를 완성하는 거야. 박노인이 반주를 맡았어요. 30년 전 그 자장가를 함께 만들었던 동반자였습니다. 준비됐나, 지윤아? 네, 어르신. 이제 시작해요. 무대에 조명이 켜지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지윤이 먼저 무대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한지윤이 30년간의 여정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관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손녀와 함께 무대에 서게 됐어요. 가온이 무대에 나오자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30년 전 미완성으로 남았던 자장가를 오늘 완성하겠습니다. 박노인의 섬세한 반주가 시작됐어요. 한지윤이 먼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그리움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가온이 화답하듯 그 다음 구절을 불렀어요. 어릴 때 기억하던 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목소리가 어우러지자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을 뛰어넘는 사랑의 선율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지윤과 가온이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종 가족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겠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려요. 공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실종 가족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날 밤 한옥마당에서 한지훈과 가온이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30년 전에 헤어진 게 우연일까요? 아니야.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 거야. 이제 더 많은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겠어요. 한지훈이 가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나눠주자. 30년간의 기다림이 더 큰 사랑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록이 찾아준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였습니다. 한옥마당에 자장가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노래였습니다.